일입니다. 여러분, 이 공수처,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휘하들이 아마 제일 공을 들인 게 공수처일 겁니다. 공수처를만 세워놓으면 뭔가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자, 공수처 난리 났습니다. 해놓고 나니까 지금 공수처가 뭐가 공수처 겁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수처 겁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수사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검찰 있죠. 경찰이 있죠. 수사하는 곳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공수처가 뭐 하려고 만들어놨죠?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나중에 장기 집권 해가지고 뭐를 만들려고 했느냐. 중국의 공안기관, 북한의 공안기관 꿈쩍 못하게 만들려고 해놨겠죠. 의도는. 그런 공안기관들, 나치스 게벨스가 했던 소위 말해서 유겐트 조직이라든가 아니면은 있지 않습니까? 친위대. 그런 소위 말해서 조직 비슷한 그런 목표로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온 국민들이 반대하고 헌법학자인 소위 말해서 허영 교수가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하면서 얼마나 기염을 토했습니까? 헌법학자들이. 헌법 위반이고 나발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공수처에 파견한 수사관이 한 10명 중 9명이 말이죠. 10명 중 9명이 검찰로 돌아가겠다고 나왔습니다. 검찰로 다시 돌아가겠다. 6개월 파견 이후에 연장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사를 시작한 공수처가 이제 난감하게 됐습니다.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서 파견을 받았는데 수사관 대부분이 파견 연장 없이 오는 7월 친정으로 돌아가겠다고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부족한 상태, 또 자질 문제 이런 것들이 신문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에 차질은 고사하고 공수처가 기능을 못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현재 공수처는 말이죠. 처장, 차장 제외한 검사 정원 23명, 부장검사 포함해가지고 13명, 자체 수사관 정원 30명 가운데 18명만 채운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난 1월 검찰에서 파견된 10명을 투입해가지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 이규현 검사 윤중천 면담 보고 허위 작성 의혹 등 사건 3개를 수사 중인데 이건 뭐 검찰이 다 수사해 놓은 거 아닙니까? 법조계에 따르면요, 이 공수처가 최근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에게 파견 기간 6개월이 종료되는 7월 이후에도 근무하겠냐 물었더니 9명이 복귀하겠다. 검찰로 다시 돌아가겠다. 검찰을 저렇게 죽여놔도 자기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것.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정통성이 검찰이다. 수사의 정통성은 검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깊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 취임과 함께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되기 때문에 공수처 파견 수사관들도 빨리 복귀해가지고 지자리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인력도 수사 역량도 없는 부족한 그런 공수처에서 더 근무하는 것은 본인들에게도 득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 검사 13명 중에 그나마 수사 경험이 있는 그 검찰 출신은 4명밖에 안 됩니다. 자체 선발한 수사관 18명 중에는 7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교육을 받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수사를 갖다 큰 수사를 해봤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좀 노련미가 있는 오히려 한다면 수사관이라든가 검사가 가야 되는 데가 아마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이런 정도니 언론에 날 정도니 그렇게 이 공수처도요 정권 바뀌면 없어질 그런 부처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 공수처 놔두겠습니까? 그냥 있던 거니까 놔두겠습니까?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공수처 놔두겠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된다면 만약에 이 공수처 놔두겠습니까? 원희룡이가 대통령 된다면 공수처 놔두겠습니까? 자, 원희룡도 검사 출신입니다. 홍준표 모래시계 검사 출신입니다. 최재형 법원장 출신입니다. 감사원장 서슬이펄은 봤죠? 최재형 감사원장 정말 만난을 무릅쓰고 권력과 싸워서 감사원의 본질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분 말이죠. 이런 분들이 공수처를 놔두겠습니까? 그분들은 법의식 속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다 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검사 출신, 판사 출신입니다.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생 때부터, 탄생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탄생의 문제가 있었던, 태생의 문제가 있었던 공수처. 이거는, 이런 결과는 지금 공수처 파견 수사관 중에 공수처 수사관으로 이렇게 채용하려 했지만은 다 노,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파견 수사관들은 경험도 많고 유능하기 때문에 남아주길 희망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파견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서 적절한 충원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말대로 잘 될까요? 그건 뭐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은 검찰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저렇게 검찰을 그냥 부서대고 있으니 그냥 중기차를 갖다가 뽑아대고 빼대고 그냥 수사권 빼대고 그냥 중기차 운전수가 누굽니까? 박범계 아닙니까? 막 쪼아대고 빼대고 막 인사도 맘대로 하고 그냥 틀림없이 아마도 그러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9개월 남았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돌아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법무장관 재임 시절에 만약에 법을 위반해서 무슨 예를 들면 직권남용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다 뭐 국회의원이라고 소추 안 됩니까? 수사 다 받겠죠. 또 정권이 바뀌면 말이죠. 국민이 회오리 바람처럼 그 정권을 지지합니다. 그때 바로 적폐청산이라는 소위 사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정은 적폐청산은 통상적으로 6개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의 군사정권 때도 6개월 정도 사정을 했고 또 전두환 정부도 대통령이 되자 한 5, 6개월 수사할 거 수사하고 끝. 다 종결했죠. 모든 다. 그 다음 대통령들도 보통 한 6개월 선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적폐 수사, 적폐 청산. 그 청산이 뭘 청산한다가 아니고 청산에 살리라다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청산을 외쳤던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청산 대상이 되는지 한번 국민들은 또 한번 학습할지도 모릅니다. 네. 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입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입니다. 딱 그겁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튼튼한 한미동맹 아래서의 국가안보가 완성됩니다. 네,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지금 이준석이가 지금 이
모든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디비비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지만 대한민국은 도도하게 승리의 길로 나갈 겁니다. 야권 단일화, 정권 교체 이것이 거대한 아젠다입니다. 국민들의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또 돼야 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